안녕하세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뉴트리TV 정미열 박사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께서 저탄고지 하면 당독소가 올라가서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데 당독소에 대해서 좀 다뤄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탄고지 하면 당독소 위험이 올라간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탄고지 하면 당 섭취량도 줄어들고 혈당도 많은 경우 줄어드니까 당독소 위험성이 감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탄고지를 잘못하는 경우에 당독소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당독소가 무엇인지, 당독소가 언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독소란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최종 당화 산물, 영어로는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AG라고도 불립니다. 당독소는 과당, 포도당 같은 당이 단백질, 지방, DNA 같은 분자에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당독소가 소량 존재할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당독소가 많이 존재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은 쉽게 산화되고 염증이 촉발되고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암 같은 각종 질환으로 이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긍정적인 피부톤을 갖고 싶거나 건강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최대한 당독소가 올라가는 일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당독소의 양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얼만큼 많이 섭취하느냐, 외인성 당독소가 되겠죠. 두 번째는 많이 내 몸에서 만들어내느냐, 내인성 당독소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몸에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잘 분해해서 배출하느냐,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내 몸의 당독소 양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당독소가 가득한 식품을 늘상 즐겨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내 몸의 당독소 양이 증가하겠죠. 두 번째 요소,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당독소에 대해서인데요. 모든 사람의 세포에서는 늘상 당독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혈당이 높대거나 고지혈증인 상태거나 당독소의 합성을 차단하는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제가 고갈되어 있거나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아연 같은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에도 내 몸 안에서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 중금속, 독소로 가득한 경우에도 내 몸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는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의 당독소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인 해독, 분해, 배출 시스템이 원활하다면 섭취한 당독소나 합성된 당독소를 잘 처리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내 몸에 당독소가 과도하게 쌓일 일이 없습니다. 당독소가 늘상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세포에서는 만들어진 당독소를 분해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특히 간은 당독소를 분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신장은 섭취한 당독소든 만들어진 당독소를 배출하는 핵심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면 당독소가 잘 분해되지도 않고 잘 배출되지도 않아서 우리 몸에 많이 쌓입니다. 그렇다면 저탄고지를 할 경우에 당독소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저탄고지 하면 당독소 위험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내려가고요. 중성지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탄고지 할 때 주요 에너지원인 지방은 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혈류로 가서 여러 조직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저탄고지 할 때는 간의 대사적 부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의 대사적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간은 더 여유롭게 당독소를 분해하고 해독하는 일에 더 치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탄고지 할 때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할 때보다 활성산소의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즉 내 몸의 산화적 스트레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당 독소를 만드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또한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대사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 독소를 배출하는 힘이 더 커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탄고지를 하는 경우에 내 몸 안에 당 독소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저탄고지를 하면서 당 독소가 올라갈까요?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당 독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당화산물 당 독소는 3단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최종 단계. 초기 당화산물의 예에는 대표적으로 당화혈색소가 있습니다. 중간 당화산물에 속하는 물질에는 다이카보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다이카보닐은 반응성이 매우 높아서 일단 형성되면 아주 신속하게 최종 당화산물을 만듭니다. 초기 단계는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에 다이카보닐 중간 단계부터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만들어집니다. 당독소가 발견된 연구 초기에는 당독소가 탄수화물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하면서 당독소가 탄수화물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과 단백질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의 분해산물인 케톤, 그 중에서도 아세톤은 다이카보닐의 일종인 메칠글리옥산으로 전환되면서 당독소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탄고지하면 케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독소 위험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갖는 분들도 생기게 된 것이죠. 케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당독소로 전환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 혈당 구간에서 혈당은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또 일부 생리활성 물질로도 사용이 됩니다. 문제는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이겠죠. 다 연소되지 못하고 다 필요한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당독소 형성에 사용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탄고지하면서 형성된 케톤은 거의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문제는 케톤이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연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느린 대사인 사람이 탄수화물 식품을 아예 안 먹는 저탄고지를 할 때입니다. 지방이나 케톤이 연소되기 위해서는 소량의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느린 대사인 사람들은 당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먹지도 않으니 섭취한 지방이나 또 분해된 체지방이나 생성된 케톤이 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아서 케톤이 과도하게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 일부 케톤이 다이카보닐, 일종인 메칠글리옥산으로 전환돼서 당독소 형성에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 저탄고지는 당독소 위험을 오히려 감소시키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저탄고지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저탄고지 하는데 당독소 위험이 증가한다고 우려하시는 분들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